24시간 정도의 그 사망률이 거의 한 50% 되고 일주일을 갖다 방치했다고 해도 사망률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급하게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대성 이론과 노벨 물리학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 발전에 평생을 바쳤던 그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1955년. 당시 그의 나이는 76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아인슈타인의 죽음은 부검 결과 복부 대동맥 파열로 밝혀졌는데요. 이 대동맥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듯 파열에 이르게 되면 출혈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서둘러 손을 쓰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이 대동맥류입니다. 이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엔 미국에서는 연간 1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파열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대동맥류 파열을 막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9의 김희선 씨는 대동맥류로 증세가 점점 심해져 일주일 전 수술을 받았다.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지럽고. 목소리는? 답답 미치겠죠. 네. 멀쩡하던 목소리가 심하게 쉬어버린 것이다. 목이 아프셔서? 목이 어떻게 아프셨는데?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시어주병에 생이 특감도 그래서 수술했지. 대동맥류가 발생한 부위는 뇌로 가는 경동맥과 이어져 있는 대동맥궁. 직경이 6cm까지 확장된 상태였다. 이 성대를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이 우리가 반회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 기도의 좌우측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좌측 반회신경이 이 대동맥궁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상적인 크기보다 약 4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대동맥궁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면서 쭉 늘어나서 그리고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된 거죠. 목소리까지 변성이 온 데다가 혈관이 터질 위험도 컸기 때문에 대동맥류 제거 수술에 들어갔다. 일단 한번 커지기 시작한 대동맥류는 수술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은 확장된 혈관이 파열되기 전에 잘라내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맥 역할을 대신할 튼튼한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인조혈관으로 교체 수술을 받은 김희선 씨의 대동맥궁 부위는 정상적인 모양을 되찾았다. 그렇다고 모든 대동맥류 환자들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술 여부는 대동맥 혈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수술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딱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한 5cm가 되게 넘기 시작하면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6cm가 넘어서면은 이 할머니처럼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6cm가 아니더라도 가령 4.5cm, 5cm 이런 경우라도 이 할머니처럼 통증이 있다거나 성대가 마비된다거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해서 최근에 동맥류가 갑자기 커지는 그런 거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 또 파열될 위험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 그러면 크기가 약간 더 작더라도 수술을 하게 되죠. 최근에는 개복을 하지 않고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초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김금자 씨도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다. 스텐트 그라프트는 철사 그물망을 뜻하는 스텐트와 인조 혈관을 뜻하는 그라프트가 합쳐진 말이다.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개복을 하지 않고 다리 쪽의 혈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고령이거나 다른 질병이 있어 개복 수술 시 위험할 경우 이 시술법이 적용된다.
이 시술법은 스텐트 그라프트를 혈관으로 넣어 대동맥류 부위에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 스텐트 그라프트를 확장시켜 늘어난 대동맥 혈관에 압력이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개복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시술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출혈이 훨씬 적고 그 다음에 환자가 회복 기간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더 수술보다는 좀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복 수술을 할 때는 한번 수술이 잘 됐으면 더 이상 환자들이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스텐트 그라프트는 시술한 다음에 3개월, 6개월 그리고 매년 쭉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텐트 그라프트가 5년이나 10년 동안 쭉 추적 검사된 환자가 적기 때문에 이 기구들이 어느 정도 잘 10년, 20년 잘 견딜 수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대동맥류의 발생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2년 전 대동맥류 파열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김일규 씨. 수술 후 50년간 피우던 담배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운동이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2시간씩 하는 운동은 이제 김일규 씨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됐다. 이거 운동 매일 하는 운동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 더 오히려 아주 하루라도 빠지면은 아주 더 어째 힘든다기보다 찝찝하고 가뿐하지가 못해요. 일 년 전부터 밥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바꿨다는 강희숙 씨. 매 끼니 때마다 그가 준비하는 것은 제철 나물과 각종 샐러드다. 달래무침, 버섯, 양상추, 브로콜리. 오늘 밥상에도 각종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 차려졌다. 강희숙 씨가 이렇게까지 음식에 변화를 준 것은 남편 노희덕 씨 때문이다. 지난해 봄 노희덕 씨는 복부 대동맥류로 인조혈관 치환 수술을 받았다. 관리가 소홀했던 고혈압과 평소 육식 위주로 해오던 식습관이 원인이었다.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도 힘든 대동맥류. 다행히 노희덕 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파열 전에 발견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제가 지금 약간 후회스러웠던 것은 제가 진작 이러한 어떤 식생활의 개선이 있었다면은 훨씬 더 건강하지 물론 지금도 건강하지만은 훨씬 더 건강하지 않았겠나. 또한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것뿐이 아니라 저희 식구들한테도 권장해주고 싶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병명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이러한 어떤 식생활 개선에 대한 것을 좀 권하고 싶고.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 노희덕 씨가 병원을 찾았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다. CT 촬영으로 인조혈관으로 교체한 복부 대동맥 상태와 심전도 검사를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수술 전 혈전으로 가득 차고 7cm까지 부풀어 있던 복부 대동맥류는 인조혈관으로 바뀐 뒤 대동맥의 재모양, 재크기를 갖춰 건강한 상태다. 게다가 식습관을 개선한 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면서 고지혈증 증세도 호전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잘 실천하는 경우에는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성인병에 모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신체 동맥이 있는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동맥류뿐만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대부분 파열 직전까지 커지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